지금부터 민선 8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영상 시청, 브리핑, 검토된 공약 내용과 정책 공보물 전달,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4일간의 위원회 여정이 담긴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수위원장의 활동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많이 대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베트남 영국으로 한번 갔었는데요. 되게 거기는 행사를 되게 간단히 하더라고요. 오늘 브리핑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셔서 저는 인수위원장 맡은 김도영입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인수위원장 맡는 것도 저한테 큰 경험이고, 사실 오늘 순천에 언론들 보니까 제가 선거 안 나오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인수위원회 활동 브리핑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회 활동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인수위가 6월 7일 꾸려지고 24일 동안 사실은 분과위원들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순천시 지금 우리 8기, 민선 8기의 비전 및 목표와 시정 방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비전 및 목표는 위원회와 당선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으로 정했습니다. 인류 순천은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창조 도시로서 순천 시민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 방침으로는 품격 있는 시민, 신뢰받는 행정, 창조하는 도시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인수위 공약사항 검토 결과입니다. 공약은 4개 분과 11개 분야 42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선인께서 선거 기간 중 제시하신
2023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탄소 중립으로 살아나는 순천 경제, 농촌과 청년 농부들의 상생 정책인 스마트팜과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억대 연봉 청년,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순천, 옛 정치가 살아있는 원도심 정비 등의 27건과 기존에 추진 중이던 시책들을 좀 더 보완하고 시민의 욕구를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청렴도 향상, 허례식 철폐, 연양들 물의도시 조성,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 추진, 사회복지 공유공간 조성, 에코예술인센터 구축 등 신규 15건 포함 총 42건을 정리하여 권고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인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또 당선인께서 추후에 또 실천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판단 요구된 사항에 대해 정책 권고문을 작성하여 당선인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동주택 공급량 적정성 검토 및 허가 강화, 둘째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위한 조직 운영 개선, 셋째는 조직과 인사 효율적 운영, 넷째는 재난지원금 등 선심성, 단발성 예산 편성 지향,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예산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투입 전환,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전문성 강화 및 정비, 시장이 불필요한 대외 행사 참석 지향하고 본연의 업무 집중, 도시공간 등 거시적 관점에서 공익적 가치 우선 개발, 달빛 야시장의 장소 적정성 및 지속성 가능성 재검토, 공무원 핵심 그룹의 참여를 통한 실행력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공무원 점심시간에 시민 불편 해소 방안 강구, 쓰레기 처리 시설 등 각종 혐오 시설 설치 뚝심 있게 진행 등 총 12가지입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광규 당선인의 큰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민선 8기 순천시가 신뢰받는 행정으로 풍적 있는 시민을 통해 창조하는 도시 인류 순천을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남은 기간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정리하는 백서 작업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분들과 위원님들께서 민선 8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수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일단 위로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당선인 공약부터 인수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한 공약까지 당선인께 공약 전달과 정책 공보문 전달시키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공약 전달이 있겠습니다. 마스크 좀 사진 찍게 조금 벗으면 안 돼요? 일단은. 반드시 됐습니까? 이제 안 됐습니까? 이쪽만 맞을게요. 잠깐만 맞을게요. 나와. 잠깐만 맞을게요. 좀만 만들다 내주시다. 다음은 12가지 내용이 담긴 정책 공보문 전달이 있겠습니다. 나 이거 잘하겠습니다. 예. 인류 순천으로 만들어주시자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달받은 당선인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인수위원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00만 배나 더 열심히 제 공약도 검토해 주시고 또 인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했던 시장에 대한 것들을 보고도 받고 또 정리를 하셔서 오늘 저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내일 취임하게 되면 이 주신 정책 공보물과 또 제 공약과 함께 우리 인수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 내용들을 시장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0여 년 만에 이 시장에 복귀해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솔직히 정말 부담되고 정말 두렵습니다. 우선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이렇게 굉장히 오랜 공백기를 깨고 시장에 복귀한 저희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아마 난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긴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긴장되는데 같이 일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긴장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원칙하게 업무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는 거지만 원칙에 벗어나서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흐리는 것은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격려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전봇 방향이 틀어졌을 때는 정말 더 크게 틀어지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인수위원회는 선거 때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 중심으로 짜여진 인수위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김도영 위원장님과는 사적인 인연도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사적인 인연으로 좋은 게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더더욱 아닙니다.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또 각 직역별로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 펼쳐진 이 내용을 보셨지만 시장의 업무하게 좋게만 정리해서 지금 전달해 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한 내용도 제가 미리 좀 살펴본 바로는 있었지만 이 부분을 제가 잘 녹여서 시장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3주 동안 같이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점검한 바로는 할 일이 참 많다. 제가 일복이 많은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먼저는 우리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부시장님 오신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오시자마자 선거가 있게 됐습니다. 아마도 민감한 변환기에 시정을 이렇게 세게 챙기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시장께서도 인재 업무가 시작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번, 3번 다짐하는 게 우리가 정말 잘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제가 좀 세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하실 거라는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저 말단 9급에서부터 저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쩌면 행정에 대한 내공이 저보다 아마 1000배, 1000배 더 뛰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노하우를 이번에 순천에다 다 쏟아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저희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마음가짐과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또 통솔하고 나갈 부시장과 또 공개 공무원들하고 이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책 공고문까지 더해져서 아마 내일부터는 또 취임식 날이라고 그냥 대략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가 지금 한 8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건 물리적으로 어떤 커다란 문제가 지금 노정되고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구조상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순천시 공무원들이 연합해서 지금 치러내는 꼴입니다. 근데 우리 시 직원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이 일도 치른 다음에 그대로 남아서 또 저거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아마도 지원을 나오거나 중앙공무원들은 입장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저도 충분히 서로 인간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SNS에다 올린 글로 여러 해석들을 하시던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시장이 된다고 해서 우리 김영록 지사님하고 싸우자고 그런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무슨 도하고 갈등을 유도하려고 올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오랜만에 저도 기초자치단체 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국가 자체도 지금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백가증명식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들이 순천도 예외 없이 비교가 못하고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대도시의 흉내를 낼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돈도 없고 또 중앙정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야도로 변한 전라남도 지사가 예컨대 대통령처럼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변화입니다. 저부터 시장으로서 예전에 내가 2번씩이나 했으니까 안다,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과 가는 방향이 이게 틀리지 않게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 대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공무원들과 같이 이걸 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경험과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은 정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저부터 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사회끼리고 이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오해 없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람회는 어제 우리 배훈석 국장을 우선 먼저 본부장 중에 운영본부장으로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가 되셔서 호석 시장님이 마지막 저에게 주고 가신 선물인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8달 동안 이제는 총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배훈석 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장께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사권은 저한테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정말로 이 정원박람회로 순천시가 새로운 표준 모델을 만드는 일에 총력을 다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이제 도움 문제는 예산 상황들을 지금까지 보고만 받았는데 우리 가장 지혜롭고 역량이 우리 지석구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지원해서 집중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언론에 저희들이 좀 혼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 대한 건들입니다. 수사권도 없고 또 감사라는 것으로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시민들께서 동의하지 않고 언론 여러분들께서 특히 여러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아파트 허가 내줘야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작은 도시에 이만한 아파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첫째 의문이지만 두 번째는 교통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마침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제가 지금 일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완성돼서 진행을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또 제가 들어가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새로운 준칙을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이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도 소통을 자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섭섭한 보도가 나오면 힘들고 하소연도 하고 싶고 그럴 적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양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또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릴 것은 드려가면서, 또 지역사항 받아들여가면서 민선 8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원에 가는 길 한번 지켜봐 주시고 믿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순천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우리 김대영 인수위원장부터 여러 역할을 해주신 인수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다음 선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언론인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리 본과장님 위주로도 답변 준비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요한 얘기 안 할 것입니다. 네,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영호입니다. 제가 지금 경제에 관련해서 각 문화공간 스타필드 위치를 지금 공약을 해줬는데요. 이 위치가 지금 명확해서 혹시 선을 지구에 스타필드를 위치할 계획인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었어요? 우리 당선인들 아니면 질문은 제가 했고 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스타필드 위치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에 이것이 위치가 될지 여부도 기업에서의 정책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자칫 어설프게 장소가 발표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도 안 됐지만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우리도 기업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해 주십사 제안서를 낸 상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이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사항은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그 그룹에서도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단순하게 순천 하나만 보고 스타필드를 여기에 오십사 하는 말씀보다는, 이제는 정치와 기업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업이 지역을 통합할 수도 있다.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3개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경남 서부 지역까지가 소비권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영호남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소멸되어 가는 지역의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서 메가시티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경청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기업의 여러 가지 또 진행 방향들이 되면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이 필요한 부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CBS 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정원박람회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뭐 필러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숙박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숙박 시설이. 숙박. 네. 그래서 아직은 아시다시피 이제 순천에서 국가적으로 보고 나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8개월 동안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숙박 인프라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 이제 마련된 것들로 또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네, 검토된 사항을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이 자꾸 해야 되는데 당선자한테 제가 대답해야죠. 걱정되시고 저희들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 이제 호텔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빈 공간들에 소위 요즘 MZ 세대를 비롯해서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계시지만 젊은 세대들의 여행의 트렌드를 고민을 해서 가족들과 또는 조금 더 확장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 대형 차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이것도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동천 주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지를 이미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는 나가 있지만 이게 이제 양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계획이니까. 소위 연양 삼지구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아마도 전국에서 처음 보는 환상적인 텐트존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검토 단계에 여쭈셨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게 이 숙박시설을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또 저녁에 아마 우리 정원박람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좀 지역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녁에 아마 다른 지역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콘텐츠를 정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리 뚜껑 열어버리면 밥 되기 전에 설리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조금 이 박람회 사무국이 좀 정리가 되고 도청 직원들도 이제 가실 사람 가고 오실 사람 오고 이게 정비가 되면 아마 추가로 언론 브리핑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지금 정원 박람회 특위하고 논의를 했고 현장을 가보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전라도시의 안기동 기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김도영 기자님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책 공고 한 12번을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선 실기를 취임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민선 8기까지 와버린 상황이 된 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염려가 있었고, 또 민선 7기 내내 이게 고달픈 현실이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혐오시설을 뚝심 있게 진행이라고 하는데 뚝심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 불가결한 혐오시설은 주민반대 지체들이 앞으로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 간선님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지, 물론 이제 정치회장들이 주임하신 시장님께서 정리하시겠지만 위원장님께 한 말씀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수위원 전체 의견이 어차피 혐오시설이 어느 지역이든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그게 표류되기 때문에 인수위원 쪽에서는 당선인께서 시장 취임을 하면은 설사 반대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정해지고 원칙이 정해지면은 그걸 좀 밀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들의 의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정책 권고안으로 해주면은 또 당선인이 시행 취임할 때 정책을 추진할 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드리면 네. 민선 실기도 뚝심 안 있게 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예비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혹시 죄송합니다만 우리 당사자님 되시는 시장님께서 한번 저는 이제 위원장님하고 인수위원님께 들었던 공고 들었던 말씀은 이게 이제 어차피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라. 이게 이제 후보실부터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걸 바꿨고 이제 이거를 시골에 목소리가 100명이 얘기할 걸 50명이 얘기한 데를 찾지 말고 이게 당신이 이거를 쓰레기를 자원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면 광역, 다시 말해서 광양 여수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로 일단 인수위원회와 같이 고민을 했으니 이런 큰 기조를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보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가라. 이게 그리고 너무 정략적으로 결정하지 말아라. 이게 그러다가 다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이 깊은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이것이 그 당시에 작은 이해관계들로 여기저기서 몇 마디씩 한다고 흔들려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 좀 이걸 추진을 해 나가라. 저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예, 먼저 유 기자님. 예. 덕택트의 유홍철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12번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는데 방향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전 지금 허석시장 체제 안에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송치제 월등 그걸로 결정이 됐었는데 저기 답변은 우리 김도희 위원장 아니면 분과위원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내일모레 기자회견 또 하시니까 그때 나올까요? 아니 그때 저는 인사만 하러 갑니다. 혹시 두 분 중에 우리 이제 분과위원장님 거기 보면은 지금 내용을 보면은 쓰레기 처리 시설 산업단지 내 설치 이렇게 권고를 해놨어요. 이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율촌 한단에다가 한번 검토를 했던 걸로 들본이 있었어요. 기사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송치제 이쪽에 가보니까 또는 들어보니까 검토해보니까 좀 부적정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아마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 결론까지 아니면 권고를 했지 않는가 싶은데요. 만약에 율촌 산단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율촌 산단 그 경계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해경이 될지 율촌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여튼 그러면 율촌하고도 타시도하고도 경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 주민들하고 문제에 서로서 양 지자체가 다 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가지 가면 제가 아니라 율촌 한다는지 않겠냐는 추정하에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어려움이 없겠는가 한번 검토해본 대로 권고를 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정치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분과 분과장 신창선입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위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 인수위에서는 산단 쪽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또 산단이라는 부분이 주거 지역하고는 산단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주거 지역하고는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 쪽이 적정하다라고 그렇게 좀 공고를 드렸고요. 저희 이 부분은 저희 경제 쪽에 탄소 중립으로 사는 경제라는 네 번째 공약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보시면은 이제 세부 내용은 지금 아직 공개가 좀 안 됐지만요. 거기에 이제 친환경 클린업 환경센터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 배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그리고 폐기물도 분리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미래에 우리가 어떤 보면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져가자라는 걸 생각을 했고 특히 탄소 배출이나 탄소 증유라는 키워드는 저희가 이번에도 반드시 가져가야 될 키워드이고
이 속에서도 우리는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혐오 시설이긴 하지만 이 혐오 시설이 이제는 여기에 미래 산업들이 결합된 또 미래 기술들이 결합된 그런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최대한 그 도시와 좀 어울릴 수도 있도록 만들어 가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른다면은 여기에 리버스 밴딩 시스템도 도입하겠다, 또 수소 경제까지도 좀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는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위치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산단을 공고를 한 부분이고요.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위치를 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인허가상 노동을 안 하고 공부하신 거다. 그건 난종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신문의 송민석 기자입니다. 그 미래산업분과 분과별 공약정리에서 미래산업분과 경제유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3일 6월 23일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부도정도 열어서 이번에 됐다고 시범운행지구로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그 시범운행지구로 됐으면 이제 다음에 이제 활용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좀 궁금해서 활용 방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과 연계해서 결국은 이 자율주행차 시범 사업 자체도 저희 순천시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또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인수위에서는. 그래서 이제 순환형과 관광형의 형태로 해서 순천시의 이후에 저희 엑스포 정원박람회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순천이 지방에 있는 도만 도시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좀 드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미래 모빌리티의 허브가 돼야 된다. 순천이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지리적으로 교통적으로 순천이 예전에는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고립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고립되는 형태를 저희가 다시 순천이 교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미래 교통의 모빌리티의 허브가 돼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 정책들을,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UAM이나 드론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분까지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라는 그런 안을 드렸습니다. 네, 구민일보의 조광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할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김도영 위원장님한테 첫째는 문화기문과에 31분에 순천 예술의 전당 에코아트센터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공부하셨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당선인님과 한 가지가 그러면은 이거 하고 그다음 물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분과 이번에는 저희들이 위원장보다는 분과 얘기를 때문에 이것도 분과장한테 답변 받는 걸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문화복지분과위원장 분과장 윤성룡입니다. 질문하신 게 순천 예술의 전당 추진권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전남의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 도시에 걸맞는 문화기반 시설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순천이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도심 내에 순천 예술의 전당을 추진해서 민간과 이제 기업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앞으로 미래의 순천을 위해서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기능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공고를 드렸습니다. 당선인 질문하는데 우리 당선인 시장 출정식 때
세 가지 킬러 콘텐츠라는 그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전자에 박람회 말씀이죠. 예. 개선 방향은 혹시 좀 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되셨는지 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많이 검토를 했고요. 이 킬러 콘텐츠 말 그대로 킬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킬러를 돼야 되는데 솜방망이처럼 되는 콘텐츠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세 가지가 킬러 콘텐츠였거든요. 하나는 분화구 정원, 하나가 식물원, 미래 정원, 이렇게 원래 세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분화구 정원은 이제 분화구 정원대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킬러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방향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식물원은요, 우리가 예산이 170억 조금 더 되는데요, 요 예산으로 킬러 콘텐츠가 될 식물원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킬러가 되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보다 최소한 5배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정도 돼야지 킬러가 되지. 17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는 건물 구조물 세우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말로 안에 식물을 보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짓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도 방향은 잡고 있는데 솔직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킬러가 될 수 있을지 어쩔지. 그 다음에 미래 정원은 우선 개념 자체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미래의 정원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언저리에 있는 여러 기술을 동원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소위 식물이나 소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만든 정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공고 절차를 잠시 멈추고 아마 이 부분을 좀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떤 형태로 진짜 킬러를 만들 것인지, 이거 역시도 굉장히 작은 예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이즈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킬러로 이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외부 여건들, 예산의 문제는 어차피 이제 국가와 도와 순천시가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 기초가 지금 쳐져버렸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변화가 외부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그 가능한 것에 맞게 현대적인 기술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최소한의 맥시멈이 뭔지, 이것이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는 검토만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제 줄기들을 잡아서 저도 이제 곁다리로 듣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박람회 조직위가 이제 7월 1일 도 인사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우리도 새로운 이제 그 본부장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하게 요걸 좀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요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킬러 콘텐츠고, 다른 걸로 킬러들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지금은 당선자 신분에 불과하지 아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취임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제도적인 문제들,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들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이것도 필요한 부분은 중간중간 보도자료를 내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언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발표했던 3개 콘텐츠 가지고는 킬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여러 가지에서 아마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장님 이번에 정원박람회 특위위원장을 모셨던 이유도 저분도 저를 잘 알지만 저도 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이 정원박람회
아마 집중적으로 좀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아마 다소 기대하셔도 괜찮은 결과물들이 이제 뭐 8달밖에 안 남아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되고 속속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사람만 질문만 좀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TBS 서범준 기자입니다. 그 당선인 시점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이를테면 그 구애를 했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본인은 부인을 하셨습니다. 뭐 첫 번째 이 고백이 통하지 않으면 추가로 고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처하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인 김성준 우리 부회장님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노광규 당선인 옆에서 아마 상당히 할 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격적인 인수위원이라는 시민들의 시선도 있었고요. 각각 그에 대한 말씀을 두 분에서 나누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는 게 뉴스는 뉴스 모양입니다. 이제 솔직히 그분도 풀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입당이라든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뭐 연대해서 뭘 하자든가 이런 얘기들은 서로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례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 취임도 하지 않는 시장에게 국민의힘을 입당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될 일이고 큰 정치 예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 다만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심? 순천시를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이 되셨기 때문에 도와주면 순천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뭐 당연하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시장이 돼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 정부하고 처음 일해보는 것도 아니고 일전에 우리가 2013 정원박람회를 승인해준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무소속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민들 뜻도 잘 살펴가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된 방향들을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입장이다. 당신네들 정부도 우리하고 지금 처음 일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관심 있게 여기까지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왔다면 좀 그 정략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국가 전체적인 틀을 보고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을 아주 오래전부터 압니다. 제가 검사 시절부터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서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들이 단순하게 지방정부 문제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 압력으로 곧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호남이 민주당이 근거지로 삼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유권자들이 변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호남에 대한 유권자와 표심도 변할 것이다. 단순하게 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한두 명 뭐 데려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해줬으면 좋겠다. 우선 정원박람회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대신에 내가 시정 때 치적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활용하지는 않겠다. 대통령께서도 내년에 규모가 크고 좋고 무엇이 어쩌고를 따지지 말고 개막식 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를 정확하게 드려주시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뭐 국민인 곧 입당한다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과 다른 얘기다.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파격적으로 인수위원회 발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장 당선자님의 그 안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요. 제가 그동안 참모로 지내왔었는데요. 참모는 사실상 정치적 견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그 경력을 바탕 삼아서 순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인수위원회 활동 기관에서도 그동안의 경력하고 경험이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혜롭게 일하고 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7월 4일 월요일 브리핑이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도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같이 시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민원 실장 겸 비서실장 하는 거죠. 예.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7월 4일 월요일 브리핑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판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도 감사합니다. 어제 저 사촌 동생 취임식을 안 가시